자, 우리 윤이 프랑스 가갖고 천안함 티셔츠 입을 때부터 이 새끼 이제 빨갱이 몰이 가는구나 라고 했는데, 난 어제 어제 했다는 발언 내용을 듣고 나는 이거 우파 방송하는 김모 땡땡씨나 막 이런 사람들이 하는 방송인 줄 알았어요. 대통령이라고 말할 수 없는 정말 끔찍한 워딩들을 어저께 쏟아냈더라고. 네, 어제 이제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기념행사에 참석해서 축사를 했거든요. 꽤 긴 축사인데 국민일보가 거의 받아 썼더라고요. 조직적, 지속적으로 허위 선동과 조작, 가짜뉴스와 괴담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하며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너무 많다. 돈과 출세 때문에 이들과 한편이 돼 반국가적 작태를 일삼는 사람들도 너무 많다고 씨부렸습니다. 정말 이게 대통령이 한 너무 말이에요. 듣기 싫더라고요, 이런- 정말. 아니 이 정도는 진짜 일베 애들이나 하는 짓거리예요. 일베도 이거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렇게 말 못합니다. 일베들도. 아니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 집단에 대해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의 노래를 불렀대. 와. 그런 사람한테 자기는 왜 검찰총장을 했대? 그 정권에서 니 왜 검찰총장하고 왜 임명장 받았냐? 니 와이프까지 끌고 와가지고, 응? 아니 근데 이게 이미 예고된 거였다니까. 우리가 늘 얘기할 때 그랬잖아요. 이 윤석열 정권이 막판에 부딪히면 이제 색깔론으로 나온다 라고 했는데 그때 꺼내든 게 천안함 티셔츠였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천안함 티셔츠뿐만 아니라 앞으로 북한하고의 대결 구도를 끌어가기 위한 구도를 이미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거고, 이거는 저 외놈들과 김태효 대가리에서 나왔을 거예요. 응? 그래서 이런 구상에 의해 가지고 지금 김명호가 웹에서 검색해드릴 수 있어요. 검- 아래에 검색 칩을 누굴 부른 거죠? 네 갑자기 네. 얘가 그 대답을 해갖고 아무튼 그래서 김용호를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쉬어. 자, 김용호를 지금 통일부 장관에 강행을 했고 앞으로 계속해갖고 대북 관련된 직접적인 마찰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냐라는 부분을 들여다봐야 돼. 왜? 일본하고 북한이 협상에 들어갔거든요. 이게 그동안 제일 해결 안 되던 문제였는데 이게 북한과 일본이 협상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든 그 상황에서 북한하고 남한이 고립되지 않게끔 체제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 격리되지 않게끔 해야 되는 게 우리 외교나 우리 통일에 대한 우리 어떤 대한민국을 운영하는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이 시기 때 일본하고 딱 시작하자마자 이러고 때린다는 건 뭐예요? 우리는 무조건 일본 편이고 북한 니들은 우리 적이니까 니들 일본이랑 잘해 라고 떠미는 거밖에 더 되느냐고 지금 이 짓거리가. 거기에 종전선언을 추진한 거는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서 종전선언은 추진한 게 북한을 비핵화로 하기 위해서 그 체제 보장해주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서 이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포함됐고, 당시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한테 종전선언을 구두로 약속까지 합니다. 그럼 트럼프가 종북이지. 우리들 트럼프 맨날 빨간색 넥타이 메고 나오잖아. 종북 맞네, 빨간색. 그래서 이게 간대도 그렇잖아요. 자유총명만 하면 또 뻔한 단체 아닙니까? 그냥 이세창 아니에요. 그냥 연결고리가. 근데 여기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런 짓거리를 하면서 18명한테 혼포장을 줬어요. 표창을 줬어요. 그때 내가 보훈처 잡았을 때, 검사가 잡았을 때 뭐라 그랬어? 결국은 이런 우익이나 이런 애들한테 혼포장을 줘가면서 얘네들을 앞으로 앞제비로 쓸 거다. 이제 이명박에다가 이승만, 전두환까지도 표창할 놈이다 그랬는데 지금 그런 방식으로 해갖고 여기 지금 표창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경상도 쪽이에요. 이게 선거를 위한 작업질에 들어간 겁니다. 얘네들이 내려가고 표창 받고 와갖고 이제 길거리에서 또 옛날처럼 스피커 틀어놓고 빨갱이 문재인 구속해라 해가면서
천안함 복수 위해서 저기 북한배 폭격하라 뭐 포격하라 이따위 소리질을 해야 될 거라고. 근데 이거를 보면서 참 다행이다 이 생각이 드는 게 다해? 이런 사람들이 밖으로 막 끌어오르고 있잖아요. 일상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숨어 있는 사람들도 대통령이 말하면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어떤 놈들이 저런 비상식적인 지금 2023년에 저런 일배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런 말도 안 되는 망상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거를 알 수가 있게 돼요. 이제 앞으로 촛불 집회 하게 되면요, 무슨 뭐 고엽제 전후회니, 뭐 월남 참전 전후회니, 뭐 이런 예전에 들어갔던 태극기 부대들 이제 본격적으로 튀어나와갖고 전쟁 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자유촌혁명 부산지부 지회장 등등 이 사람들한테 갔다는 게 우리만 부산을 노리고 있는 게 아니라 얘네들도 부산에서 일대 대전을 기획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더더욱. 그러겠지. 왜냐면 부산에 지금 거의 다 초선이고 국민의힘 거의 초선이고 거기에 황보승이 비롯해서 싹쓸이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그래서 있는 거잖아. 초선이니까 싹쓸이하기 쉽고 거기에 검사 출신들 내려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장제원이 이번에 안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장제원도 이번에는 불출마할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국무위원들이나 있는 애들 중에 지금 출마를 하겠다고 검토가 되고 있는 게 한동훈하고 원희룡이고요. 원내 안에서는 나경원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원외에서 이제 영입 인사로 우리 시대전환의 조정훈이가 지금 뽑히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준석하고 유승민은 안 준대요. 그리고 안철수는 고려 대상, 분당에 줄 것인가 말 것인가 고려 대상 뭐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합니다. 결국 수도권에서 싸움을 하려고 치면 왜냐면 대외전은 수도권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영남하고 호남을 나눠 가진 상태에서 가장 큰 게 걸려 있는 건 수도권 안에서 누가 이기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수도권 안에서 비기면 지네가 최소 150에서 170은 간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문제는 지들이 믿고 있는 부산을 우리가 털어버리면 거기에서 최소한 10석 이상의 차이를 낼 수 있다는 거죠. 많은 분들은 230대 70 이런 거 기대하십니다만 지역구도상 그렇게까지는 힘들고요. 최선의 승리가 200대 100 아니면 180대 120일 겁니다. 그냥 진보 진영 통 틀고 저쪽 애들 통 틀어서. 그러면 그만큼의 승리를 하기 위한 격전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경상도 대구에 우리 사람 내보낸다고 안 되는 것처럼 뭔가 될까 안 될까를 놓고 한번 맞짱을 겨뤄볼 몇몇 그 핵심적인 접전지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의 승리 여부가 이거를 좌지우지한다는 거지.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벌써부터 작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얘네들. 근데 이렇게 비상식적인 대통령의 말을 옹호하면서 그러니까 이거 출마하려면 이거에 오케이를 해야 되거든요. 잘했다고 해야 되거든. 진짜로 해야 되거든. 근데 김병민 이런 애들 벌써 하고 있어요. 잘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 비상식적인 사람들이 저쪽에 얼마나 많은지를 이번 경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고 얼마나 이게 좀 추합니까? 그래서 2023년에 반국가 세력들이 그러면 왜 안 집었는데 아무도. 그리고 니는 왜 반국가 세력 밑에서 일했는데? 이거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말이고. 네가 하고 있는 현실적이지도 후쿠시마 않아요. 핵폐소 용인 이런 게 진짜 반국가적인 거고. 그렇죠. 국내에는 제대로 된 지원금 하나 없이 복지를 줄여나가는 이 와중에 반국가 세력이면 잡아 넣어요 다. 외국 나갔다만 오면 10조씩 20조씩 5조씩 퍼주고 오는 네가 반국가 세력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 야당이 추경하자고 그랬더니 추경도 안 하겠다고 제껴버리더라고. 아껴 쓰자들은. 그냥 아껴 쓰면 된다고 이렇게 자꾸 돈 갖고 하는 거 이거 자체가 뭐라더라 용어가 너무 천박해 갖고 내가 듣다가 이게 대통령의 정치적인 용어인가 싶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는데 아무튼 추경도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는 어떻게 10조씩 갖다가 퍼줄 건데
베트남에 5조. 베트남에 5조는 뭘로 줄 건데? 아끼면 돼? 아끼는 게 우리 등골 빼는 거야? 야, 국민한테 돈 쓰는 건 아끼고 지 가오 잡고 허세 떨고 지 주머니에 넣는 건 안 아끼고. 나는 이게 가오도 아닌 것 같아요. 네. 이게 결국은 다 수익 사업하고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가오가 아니고 아니 가오 잡는 것처럼 해가지고 지 주머니에 넣는다니까 다시. 제가 이제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베트남 왜 갔냐라는 부분을 갖고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잖아요. 왜냐면 이 베트남 쪽에서는 공식적인 베트남 언론도 통제를 받아갖고 제대로 된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둘 사이에 무슨 거래가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재용 생일잔치하고 무슨 뭐 최하상 최대 MOU 했다고 우리 기업 100개가 모여갖고 했던 그 전시회밖에 없는 거거든. 근데 최근 들어 이제 현재 확인 중입니다. 송 작가의 촉과 안테나에 걸린 썰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그 뉴월드 그 종교 단체가 베트남에 엄청나게 진출을 했다고 해요. 헐. 그래서 현지에서 포교를 가장한 모종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일종의 묵인 내지는 포용을 위해서 갖고 그것 때문에 돈이 갔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신천지가 우한 가갖고 그 엄청난 코로나 우리 초반에 끌고 들어왔을 때 비슷한 상황처럼 그쪽에서 선교 작업을 빼고 나온 애들이 지금 베트남에 가 있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지에서 다각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일 그거라 그러면 뜬금없는 베트남행이 어느 정도 이해는 가요. 왜냐면 새로운 베트남 정부가 들어왔고 만일 그 안에서 그게 제가 얘기했잖아. 베트남에서 종교 얘기하고 자유 얘기하면 돼진다고. 근데 공산당이니까. 공산당. 근데 거기 갖고 자유를 외치면서 그 안에서 모종의 그와 같은 활동들을 경제 활동과 버물려 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치면 야, 이건 대한민국의 나라가 아닌 게 아니냐라는 걱정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의 뇌피셜이었고요. 추가적으로 결정적인 증거가 들어오게 되면 저는 혹시라도 제보를 해 주실 분이 있으면 더 탐사로 많은 연락 주시면 받아서 제가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